자산 가치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예, 자산 가치도 한 20억대. 전체는 훨씬 큰데요. 예. 1기 신도시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렸고 안 올랐어요 아직. 네. 30년차, 28년차, 29년차가 가장 가격이 낮을 때거든요. 서울처럼 높을 수는 없지만 네.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상가를 그나마 사야겠다고 한다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기가. 왜냐면 금리가 비쌀 때 사야 돼요. 경쟁률이 높으면 이게 수익률이 좋다. 근데 그거는 상관관계 없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신축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억 5천 싼데 이걸 왜 사지? 싱글파이어 이영광입니다. 구독자분들 반응 보고 다시 모셨습니다. 20대 1억, 30대 10억, 40대 20억 순항 중인 우리 훈남아빠, 목동아빠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목동아빠 행복한 부자 되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영상 나가고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예전에 이제 근무를 했었던 직장에서도 예, 직장에서도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네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이상 살다 보면 네. 서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혀 뭐 그런 거 없고 안 봤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네, 네. 예,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번에 나와주셔가지고 주택 상가 얘기해 주셨어요. 예, 예. 여전히 잘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현재 기준으로 예, 예.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이후로는 부동산은 조금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네네. 자산 가치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가는 그때 이제 코로나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나가지고 예. 임대료도 상승이 있어서 연 한 500 정도 수익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500이 추가되면은 예. 연 기준으로 현금 흐름이 한 어느 정도 원래는 이제 금리가 한 3점대였을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됐다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예.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가 네. 다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예. 2,500 정도로 2,500.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셨고 예. 자산 가치도 조금 시장이 조금 풀려서 예, 지금 예. 기준으로 한 20억대. 전체는 훨씬 큰데요. 예. 왜냐면 보통 집이 그 정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10년 안에는 50억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도 부동산 갖고 계신데 예. 요즘 경기도 특히 2030 투자자들 관심 높아지잖아요. 예. 눈에 띄는 지역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지역은요, 예. 아직 안 오른 지역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안 오른 지역. 오히려. 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가지고 여기를 다 알아볼 때는 네. 이미 비싸요.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 때. 그렇죠. 그거를 알아보고 얘가 나중에 백조가 될 애라는 거를 미리 판단해서 들어가시는 거. 그런 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잘 하시는 거고 네네. 이미 올라가 있고 남들 사실 때 사는 분들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미운 오리 미호세를 경기도 미호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어딜까요? 여기를 보는 게 이제 1기 신도시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렸고 안 올랐어요 아직. 네. 아직도 1기 신도시 안 올랐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올랐어요. 5% 정도. 5% 올랐답니다. 예, 그리고 광명, 성남. 광명, 성남이요? 예. 왜일까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식이 좀 되고 대규모 이제 정비가 이제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변할 예정이다. 30년차, 28년차, 29년차가 가장 가격이 낮을 때거든요. 왜냐면 재건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는 낡을 대로 낡았고 선호도가 떨어져요. 근데 재건축도 아직 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죠.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제 정비가 되고 재건축이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재건축 과정이 진행이 되면 백조로 변하는 거죠. 예. 1년 후에 재건축 연한이 되는 데도 있고 벌써 돌아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이제 30년에 이제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5년 안에는 재건축이 이제 대부분 다 진입이 돼요. 대부분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물론 여기서 수익성이 서울만큼 나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여기 있는 걸 슬럼화를 두게끔 나라에서 내버려 두질 않을 테니까 용적률을 좀 높여서라도 지을 거다. 1기 신도시에서 이제 대부분 교통량 GTX가 이제 내년부터 개통을 본격적으로 그러네요. 개통을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맞물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올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1기 신도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광명 재개발도 지금 엄청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있는 뭐 하안동 이런 경우도 주공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하안 주공 단지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는 이제 다 재건축에 이제 다 진입을 하고 있어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주변이 좋아지죠. 계속. 개발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옛날 하면 성남하면 저희는 생각하기에 좀 낙후돼지고 빌라 많고 그렇죠. 높고 지대가 그래서 살기 어렵고 학군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 일대가 이제 다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몇만 세대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교통이 성남이 되게 좋아요. 성남이 교통이 좋은가요? 8호선 연결이 바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근데 오히려 성남이 교통은 위례보다 좋아. 위례는 메인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근데 위례는 비싸잖아요. 근데 성남이 사실은 입지가 더 좋은 게 분당보다 좋죠. 분당보다 서울에 가깝잖아요. 그러네요. 앞으로는 좀 좋아질 만한 것들이 있고 예. 안 올랐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손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뭐 더 떨어질 게 없어요. 이미 싸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1교 신도시, 뭐 광명, 성남 이런 거는 약간 채권 같은 느낌이에요. 채권. 예. 예. 오름폭은 서울처럼 높을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잃을 건 네. 없다. 그래서 저는 약간 채권식 부동산 투자를 선호를 해가지고 떨어질 건 없어요. 더 떨어질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자재비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이 가격으로 떨어지긴 너무 아무리 구축이라도 네.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서울만큼 못하지만 이익은 더 클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은 경기도가 수익률이 더 클 수 있어요.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수익률은 더 커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럴 수 좋다, 있겠네요. 많이 오른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딱 해보시면 예.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나에게 크냐는 다른 문제예요. 5억에서 8억 되는 거하고요. 예. 15억에서 18억 되는 거고 둘 다 3억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낮은 금액에서 오른 게 3억이 훨씬 이익이 커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이미 비싸죠. 세금 이슈. 세금 이슈고 그리고 팔 때 무조건 양도세가 있어요. 12억 이상.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빼면 사실은 수익이 뭐 1억 얼마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 3억이 올라도 크게 이익이 아니에요. 네. 30억짜리 아파트 네. 40억 됐다 막 대단할 것 같죠. 10억 올랐잖아요. 네. 사실 이거저거 다 따지면 5년 안에 팔면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기본 10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서 들고 있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근데 10년 후에 또 그 가격일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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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기도는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런 지역은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 이슈가 없고 취득세도 금액이 올라갈수록 올라가거든요. 유리 올라가거든요. 네네. 6억 미야, 뭐 8억 9 이런 아파트들은 네. 아니 2년 있다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환금성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동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팔 수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가자고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네네. 근데 가면 일단은 1억 5천 2억이 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비용이. 이게 2억이 올라줘도 손해인 거예요. 네네. 그냥 오르는 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수익률적으로 생각하면 네. 훨씬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최근 촬영 중에 제일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날인 것 같아요. 상가도 보유하고 계신데 상가 투자도 괜찮을까요? 상가라는 거는 좋은 입지에 상권이 좋은 데는 잘 안 나와요. 상권도 좋고 임대수요가 따박박 뭐 들어오는데 굳이? 이걸 왜 팔아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상가를 그나마 사야겠다고 한다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기가. 왜냐면 금리가 비쌀 때 사야 돼요. 그건 왜 그런가요? 상가 가격이라는 게 금리와 연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가라는 게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이 나와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6%다. 그러면 7, 8% 수익률이 나오는 게 팔려요. 상가 기준 금리는 5, 6% 합니다. 상가 대출은 조금 높아요. 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가격 평가가 정확히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주택부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조금 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지금 5%대 중반 정도 금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 7%는 돼야지 팔린다. 금리가 2, 3%였을 때는 6, 7%대짜리 수익률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수익률을 5%에 맞춰서 팔려요. 네. 수익률을 5%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는 사람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지금 7, 8%인데 5%로 수익률을 맞추려면 가격을 올리면 돼요. 그러네요. 내가 파는 가격을 올리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매도 가격 대비 수익률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았을 때 팔면 내가 매도가를 올릴 수 있다. 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서는 매도가를 떨어뜨려야지 팔리는 거죠. 6, 7, 8%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사는 사람은 금리가 높을 때 사는 게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가 좀 비싸지만 이거를 한 1년 정도 잘 있다가 금리가 이제 내려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싸게 사시려면 그걸 좀 미리 1, 2년 좀 먼저 사셨다가 한 1, 2년 그래도 금리 때문에 조금 고생, 수익이 크지 않아도 그래 가지고 계시면 금리가 내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월 수익이, 임대 수익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서 예.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기는 좋은 시기고 매도자는 지금 팔면 안 되죠. 버텨야죠.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까지 몇 억이 차이가 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상가를 안 팝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공급 얘기 하셨는데 요즘 공급이 정말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은 더 없을 거고 내년 내후년 더 없을 심각하죠. 예, 예. 좀 예정된 청약 대상지 중에 좀 관심 가질
보시는 데가 있으실까요? 여기 서울도 뭐 상도역 쪽에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라는 또 분양을 좀 앞두고 있는데 그건 좀 네. 분양가가 거의 15억에 육박하더라고요. 30평대. 너무 비싸서 네. 여기는 이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라고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예, 자이에서 짓겠죠? 예. 포레스트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주변에 뭐 숲이나 이런 게 많겠다. 많겠죠? 숲이 들어가면 공원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분양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그래도 조금 관심을 좀 두시면 좋겠다. 아마 분양가가 안 비쌀 거예요. 안양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물론 자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지만 역하고 조금 멀어요. 관악역 1호선 관악역하고 한 14분 정도. 조금 서로도 떨어지겠죠. 역세권에 좀 머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월판선이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곶하고 이제 판교하고 이어지는 네. 지하철 노선도인데 그 이제 광명, 인덕원, 판교 이쪽을 다 지나거든요. 예. 판교까지도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생기면 그 만안역이 한 5분 정도 거리니까 이제 역세권에 들어오지 한 오래 살다 보면 그래도 호재가 있는 거니까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오는 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면 뭐 금방 가니까요. 뭐 2, 3분이면 가시니까. 요즘 또 킥보드 좋은 거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아직 분양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20, 30대 그래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20평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안 비싸지 않을까. 또 안양 지역이 또 서울하고 다 가깝잖아요. 가깝죠. 예. 몇 정거장 가면 그렇죠. 바로 또 서울이고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분양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좀 유념히 한번 보시고. 저희 그 40대도 많이 보세요. 예. 그 뭐 서울에는 뭐 아까 상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예,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이제 곧 분양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양가 비싸요. 근데 역하고도 한 12분, 13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주변에 한 5년 이하 신축도 14억대 하니까 더 가깝거든요. 거기는 5분 거리, 3분 거리. 이러니까 이게 이제 분양이 될까 하는데 분양은 될 것 같아요. 워낙 신축 수요가 워낙 많아서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랜데 같은 경우도 좀 비싸거든요. 예. 근데 뭐 몇백 대 1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아하. 분양가가 뭐 하고 또 세금까지 다 합치면 11억 한 6천 30평대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는 뭐 10억대도 있거든요. 한 3, 4년 지난 아파트도. 근데 팔려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로 들어오느냐 또 새로운 아파트 그냥 분양 일단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분양 청약을 하실 때 네. 조금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약률이 높을 때를 조금 위험하다 보거든요. 도곡동 뭐 타워팰리스나 네네. 반포자이 아파트 네네. 이런 아파트는 거의 미분양 나거나 분양이 안 됐거든요. 신기하시죠?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이 그때 사실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사실은 너무 고분양가라고 했고 관심이 별로 없었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죠. 너무 비쌌죠. 그래서 관심이 없고 경쟁률도 높지도 않았고 뭐 미분양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럴 때 산 것들이 조금 위험해요, 원래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휩쓸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높으면 이게 수익률이 좋다. 네. 꼭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관계 없거든요. 아까 예를 보듯이 경쟁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도 이익이 진짜 많이 나는 단지도 있고 경쟁률은 몇백 대 1인데 안 되는 단지도 있고 그냥 기대감으로 사신 분들은 지금 다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옆에 있는 신축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억 5천 싼데 이걸 왜 사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분양권을 사게 되면 바로 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전매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분양권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내가 수익화를 하기 때까지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청약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 옆에 있는 시세보다 메리트 있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하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좋은 층 로얄동, 로얄홀을 다 가져가요. 그 남은 걸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층만 나와요. 거의. 비교를 하는 게 옆에는 로얄층을 살 수 있는데 더 싸요. 1억 얼마. 그러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로 올라갈수록 분양을 할 만해요. 왜냐면 분양가를 너무 많이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마진이 좀 있고. 근데 오히려 약간 그 지역이 비싸지 않은 동네일수록 예. 근처 가격하고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상도 푸르지오 말씀하실 때랑 아까 안양자이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 투자로는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로 보지 마시고 요즘 신규 서울 분양하는 거는 좀 실거주 중심으로 여기 좀 신축 대단지를 좀 살아보고 싶다 또 이런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가시면 괜찮고 여기서 무조건 이익이 나겠지라는 느낌으로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청약하실 때도 청약 거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